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2년 여름에 미국을 방문하신 소감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제 도착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게 그 미국 깃발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깃발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가요. 어려서부터 그 군인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군인 정신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미국 깃발, 양코백의 미제 원스는 코 크게 머리 노랗게 크레용으로 색칠해서 여기다 편대로 찍어라. 눈을 찍어라. 뭐 찢어 죽여라. 뭐 이런 것만 배워줘서 정말 믿고 미운 미제 원스놈이라고 배웠고 그 군인 생활 하면서도 언제나 저준 사격하면 미제 원스의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총을 겨누고 사격 연습을 하고 미국 국기에다가 우리가 막 사격 연습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증오하고 복수하고 미워하던 나라에 내 발로 미국 땅에까지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한쪽으로는 좀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미국이라고 하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알고 있지만 정말 북한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걸 한국에 와서 알았거든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미국이라는 것도 또 후에 알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왜 도와주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미국에 고마운 손길들이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했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때려 부셔야 된다고 했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시카고지만 여기가 미국인지 또 시카고가 미국과 떨어져서 사는 다른 나라인지 막 이렇게 분간이 어려웠는데 깃발을 보니까 이것은 미국에 있는 시카고구나 이렇게 막 실감이 돼요. 예, 지금 인권 활동도 많이 하고 탈북자 북송 문제가 지금 한참 막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접 겪고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말 고통이라는 것을 더 남들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강연, 안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국방부 대북방송 활동도 하면서 우리 탈북자들이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봉사, 세터민들로 부어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보면 남들은 좀 고생도 좀 많이 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고 어머니가 군단장 요리사를 하면서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그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정말 먹어보지 못한 거, 입어보지 못한 거 우리는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교육은 대를 이어서 군대를 나가서 조국을 보호해야 된다. 조국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항상 머릿속에 세뇌 교육이 있어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6형제가 모두 다 군대 나가서 장교로 다 근무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군대 나가기 전 7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에서는 정말 배고파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동네에서 잔치하면 막 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가 즐기고 막 같이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80년대 끝나고 90년대 초반부터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가 제대돼서부터 그 어려운 현실과 겹치게 됐어요. 그래서 80년대는 고진다 군사복무 기간에 바쳤고 그래서 94년도부터 김일성이 사망 후부터 그 어려운 현실과 우리 제대 생활이 겹치면서 사회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냉이 가루를 사다가 둘에 나가서 냉이 그다음에 달래 이런 풀을 뜯어다가 같이 끓여서 그때부터 처음 죽이라는 것을 먹고 살면서 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회가 94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면서 김정일이가 무엇을 먹으라고 지시했냐면 벼뿌리를 먹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벼뿌리라는 것이 벼 가을하고 그 마지막에 뿌리를 캐서 그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바짝 말려서 국수 분쇄기로 갈아서 그 가루를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막
변을 못 보는 거예요. 다 막 굳어가지고. 그래서 막 옆집 엄마들이 와서 서로 막 파주기를 하면서 막 피를 보면서 변을 볼 정도로 그렇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 먹고 산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칡뿌리, 막 들나물, 산나물, 바다에 나가서 조개 캐기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게 꽃제비 생활에 들어가서 저도 그냥 군사복무 11년 끝나고 인차 이어진 것이 꽃제비가 돼버린 거예요. 꽃제비가 무엇인가요? 꽃제비라는 것은 집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온 가족이 모여 살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져 나가야지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 가족이 해산되는 거예요. 다 분산돼서 막 그냥 역전해서 살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가고 막 탈북도 하고 뭐 그러다 또 굶어 죽고 막 진짜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생사를 모르고 그냥 자기 하나만 입건사 하는 거예요. 그게 꽃제비예요. 근데 거기면은 처음에는 애들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애들 어른 있고 할 것도 없이 몽땅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교 생활 끝나고 이어진 생활이 꽃제비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5년 동안 밖에서만 잤어요. 우리 보고 야생이라고 그랬었어요. 야생말.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기도 임신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아기도 역전해서 났어요. 역전해서 났는데 혼자 이렇게 몸을 푸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보더니 길바닥에 가서 깨진 유리를 갖다가 진짜 코를 흠흠 풀어서 이렇게 소독을 하더니만 그걸로 탯줄 다 끊어주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군인들이 밥덩어리 줘서 또 그거 먹고 그런데 한 4일 동안은 그래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밥을 줘서 먹고 좀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바깥에서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기랑 저랑 그냥 비닐 방막 하나씩 쓰고 바깥에서 살면서 엄청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만 안고 며칠을 기다려 보니까 내가 몇 끼를 굶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4일을 굶었더라고요. 근데 애기는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젖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를 안고 비닐방망에 싸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서 우리 애기한테 동양젖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종이다 써서 앞에다 걸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마당에 엄마들이 와서 물건 사러 왔다가 애기 젖 조금씩 먹여주고 가고 그랬어요. 진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해를 맞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애기랑 같이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났고 제가 애기는 낳지만 애기한테 밥 한 사발 줄 수 없고 저도 한 모금 줄 수 없는 것이 엄마로서 너무 막 그게 죄책감이 돼서 정말 많이 울고 근데 정말 목숨이 질기더라고요. 목숨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앞에 주고 가는 밥을 보면 쉰밥도 있고 곰팡이 쓴 국수도 있고 그랬지만 최대한으로 제가 살려고 애기 때문에 살려고 먹었어요. 그래도 정말 그 목숨이 질겨서 그런지 설사 한 번 안 하고 병 한 번 안 걸리고 살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정말 목숨이 질긴 거 그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9번이라는 것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도 영웅감이에요. 영웅감. 정말 내가 이런 길을 걸었구나 하고 뒤돌아볼 때는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북송당하면 보이보에 들어가서 온몸을 정말 불로 지지고 때리고 거기선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아요. 무조건 지붕 게 다 흉기가 돼요. 그래서 그 흉기로 제가 지금 이 몸에 온통 된 상처들이 많지만 그 고문 현장에 그 2살짜리 아기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같이 우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아 여기서 내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구나. 저 아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그 고문장에서 맞는 것도 정말 혁명적으로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깨나지 못하면 저 아이가 고아가 된다.
정말 핏덩어리 같은 애가 고아가 된다. 쟤를 내가 어떻게 살렸지? 하면서 막 그래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매 맞아도 정말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우선 여성들은 발가벗기고 막 고문을 해요. 그 다음에 임신된 여성들은 다 낙태시켜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물이다 보니까 생리적으로 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리적인 주기적인 그런 생활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해요. 천조박지 하나 없고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게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병이 걸리고 막 전염병이 걸리고 물 한 모금 얻어먹기 힘든 그 과정에서 많이 죽었어요. 정말 굶어 죽었어요. 그래도 굶어 죽어도 그 감옥에서 사망 신고를 안 해요. 그 사망자에 한해서 밥이 나오기 때문에 강냉이 그 죽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루죽을 먹으면서 그걸 한 그릇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 나야지 신고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내보내다 보면 그 여성도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 알몸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에 있는 옷이나 막 다 벗겨가지고 여성들이 손으로 다 찢어서 생리대로 쓰는 거예요. 막 그리고 시출 수 없는 그 불결한 위생 조건이에요. 밑에는 마루 널마루식으로 되는데 밤이면 거기서 빈대, 이 별게 다 나와요. 벌레란 벌레가 나와서 그 씻지도 못한 여성들이 그 막 지금 밑에 다 깨물어서 그 더러운 손으로 굵어가지고 막 골마서 이게 림파 여기 이게 이런 데다 다 골마가지고요. 막 시퍼렇게 골맞고 터지고 행편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우리 그렇게 고문할수록 우리한테는 더 중국으로 더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왜 이제 여기서 도망치 나가지 않거나 거기 있으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밑으로 빠져서 그 변을 파는 거기 구멍으로 나와서 도망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에 똥떡이 올라서 막 혈편도 없었어요. 막 온몸이 붓고 물집 잡히고 그래도 잡혀서 구멍 상태로 또 온 상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해서 이틀 만에 잡혀온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맞고 더 정말 이렇게 고문 당하고 그래도 또 도망쳐야 된다. 그러나 도망칠 기회는 없었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감옥살이 하다가 놔주면 또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거듭되는 그 북송이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더 간절했냐면 이제 나가면 사회 나가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질긴 그 생명을 그냥 밥 한 그릇에 그냥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 한 그릇을 위해서. 그래서 넘어와서 빵 한 조각지 먹고 밥 한 그릇 얻어 먹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둥이에서 계속 울던 애기도 중국이 알아요. 중국에 오면 애도 굶어도 좋아해요. 그다음에 빵 한 조각이나 죽 한 그릇을 얻어 먹이면 그렇게 좋아서 그래요. 막 그리고 북송당한 거 알기 때문에 벌써 변방대에 들어오면 애가 무서워서 공포감에 질려서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온몸이 불구가 돼도 죽어도 중국 땅에 가서 죽겠다 하고 오는 각오가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우리도 한국 탈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탈북하는 그 루트도 우리가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서 탈북할 때는 우리가 한국 가야 된다고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밥 한 그릇, 그냥 빵 한 조각 이것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북한의 땅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굶어 죽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그냥 탈북을 재시도하는 것 같아요. 생사를 넘나들면서 거듭된 실패 속에서 9번째 성공한 탈북. 그 가운데는 강한 의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꽃제비 생활하는 기간에도 정말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이 애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다 버리고 그 아기를만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북송을 그 아기를 배낭에 담아지고 강을 건넜어요. 그때 장마철이 돼서 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깊은 물에는 정말 들어가서 떠내려갈 만한 그 깊은 곳에는 경비대가 보초를 안 서요. 거기에 들어가라고 아주 권하는 것 같아요. 거길로 다 들어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둥둥둥둥 다 떠내려가요. 거진. 그래도 제가 그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서 그런지 그 아기를 배낭에 메고
그다음에 발에는 신발도 없었으니까요. 발에는 그냥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이렇게 덜에 물때가 많아서 잘못 디디면 정말 뒤집어져서 떠내려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각성이 준비를 해서 건넜어요. 건너서 중국 땅에 다행히 들어섰는데 중국 공안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 4명이 거기에 건넜는데 다 애기들 배낭에 놓고 4살 미만의 애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건너가자마자 공안들이 딱 잡았는데 우리를 택시에다 2개를 갈라서 태우려고 이제 2대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차에 애기랑 엄마랑 다 태우는데 한참 가다가 검문소가 있다고 하면서 애기 따로 엄마들 따로 2차에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어디 가서 모여서 또 이렇게 우리한테 애기를 주는가 보다 하고서 마음 놓고 갔는데 갈림길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기 엄마들은 따로 애기들 실은 차는 또 따로 택시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가 했더니 그때부터 그 차에 탔던 그 브로커들이 막 신발을 벗어서 우리를 막 까고 때리고 하면서 이제부터 잭소리 하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소리도 못 내서 울기만 하고 갈라져 가는 그 차를 봤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무슨 일이 아니다. 이거 애기들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애들은 3,000원에 중국 돈 3,000원에 다 팔아버렸으니까 너네 찾을 생각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중국 돈 5,000원에 샀대요. 다 사고 지금 인신매매에 걸려서 지금 다 팔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던 길이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한 3일 동안 그 계속 길을 가는데 가서 농촌 마을에다가 우리를 한 집에다 갖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우리는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해서 그냥 구석에 칵 앉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정말 그 짐승 구경하듯이 와서 다 들여다보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을 선택해서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로 우리 처지는 꽃제비 처지지만 마음은 아직 살았어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팔려와야 되는가? 왜 너네들한테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 도망칠 기회만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친 사람이 2명이에요. 다 도망쳤지만 2명은 잡혀오고 우리 2명은 또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어느 한 골짜기를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그 무덤 지키는 아버지들이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살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있는 데로 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저도 북한에서 들었지만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붙들려 가지 않게 보호해준다. 이런 것이 북한에서는 다 통화가 돼요. 다 통과가 되니까 이젠 살 길이 열렸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성이 찾아 들어간 것이 한인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나마 먹고 자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거기 머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희 딸이 있었으면 여기에 그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좀 숨어 있다가 왔었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데 길이 잘못 들려서도 아니고 그 공안들이 딱 지키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힌 거다 보니까 그냥 생떼 같은 딸을 빼앗긴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딸 때문에 정말 그 미친 여자의 그 삶으로 살았어요. 자고 나면 또 딸이 보이고 또 일어나서 꿈이면 또 베개통 안고 계속 그러지고 울고 너무 힘들게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도 눈에 막 생생하지만 그게 또 지금도 생각하면 공포감이고 무섭기만 해요. 그게. 그래서 그 2살 난 딸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냥 막 저희 남편이랑 기도도 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막 그러게 하지만 그게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치 않게 만났으면 좋고 만나지 못하면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이것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예. 인연은 언젠가 꼭 만나지 않을까. 그런 예, 기대가 죽지 않으면 그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살아 있기만 그냥 바라는 것이 저희 그냥 간절한 소망이에요. 네,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살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국정원 나오고 하나원 나오고 하나원을 나와서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회를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집단 생활을 하면서 빨리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생겼지 구경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원을 졸업하고 주거지를 배정받고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열쇠 키를 하나 들고 집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집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그 다음 날에 되니까 계속 문에 막 정소리가 끊기지 않아요. 띵동 해서 나가면 적십자 단체에서 김치 들고 오고 이불 들고 오고, 또 교회에서 또 뭘 들고 오고 뭘 들고 오고, 그냥 딩동딩동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그 누군가 계속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많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 대한민국에 가서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한 쌍의 커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인고 부부라고 막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 커플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기까지도 정말 우리 남편의 노력도 있고 열성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또 그 사랑과 정성이라고 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그나마 그 가족에 받아들여 주셔서, 가족으로 받아주고 식구로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북한에서보다도 더 좋은 엄마 아버지, 내 친정 부모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너무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남편, 우리 시댁 식구들, 그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제일 큰 자랑이에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북한을 알리고, 북한이 정말 열악한 인권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겪으면서도 어디 나가서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수치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한 명, 두 명씩 입을 먹기 시작하니까 입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을 알리고,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강연과 또 처빈 강사로, 안보 강사로 일하고, 또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하는 작은 일도 조국 통일의 잔뿌리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순실 씨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한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깊게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빨리 통일이 돼서 따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고요. 또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